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종목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언제 처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살 때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위 투자 유학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술 더 뜨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버핏은 11살 때 시티즈 서비스 우선주 3주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38달러에 사서 2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40달러가 됐을 때 다시 되팔아서 총 6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역시 버핏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나중에 그 주식이 200달러까지 가는 것을 보고 인내가 미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깨닫침을 깨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이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SFA를 37,500원에 30% 갖고 계신 30대 초반의 투자자이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적절한 매수 시점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4년 전 베테랑 개미 투자자이신 아버지께 투자를 배우기 시작한 이분, 이 종목 역시 아버지의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추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보다 주변과 상의도 하시고 또 스스로 기업의 전망을 보고 신중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심지가 굳은 투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아버지는 길게 10년 정도 한 종목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SFA 1년 정도 장기 투자를 목표로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목표가도 정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한 6만 원 정도 목표가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잠시 후 배 박사님께 SF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친절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어서 이수혁 지수와 NK도 배 박사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11시를 넘어가면서 1890선도 내줬고요. 1883선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3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배박사 투자전략 연구소의 배찬수 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배 박사님. 예. 상담 받기 전에 시장 흐름 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제가 오기 전에는 마이너스 약보합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한 2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주식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파생시장도 덩달아서 관찰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현재 이 주식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거래소 시장, 특히 전일 같은 경우 미국의 거래소 시장보다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상당히 상당폭이 컸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거래소는 마이너스지만 코스닥은 지금 5% 정도 급등을 해 있습니다. 주식을 종목을 채택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바같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프로그램 매도에 압박이 없는 그런 코스닥 쪽이 더 수익률 게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을 하신 입장에서는 코스닥 쪽은 무난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래소 지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프로로 따지면 약 0.95% 지금 17포인트로 약간 낙폭이 줄어들었는데요. 큰 하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더 이상의 큰 하락, 이미 이제 1조 3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를 해 있는 상황에서 1% 이상 크게 하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낙폭은 점차 오장 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낙폭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무난히 다음 주쯤 이번 주 주말 이후에 되면은 1900선 돌파는 무난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IT와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런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에 돌아섰기 때문에 한 550포인트
500포인트까지는 힘차게 달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코스닥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배 박사님의 의견은 너무 많이 근심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이어지고 있고요. 사던 기관은 매도로 방향을 바꿨지만 개인들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가 조금 안 되게 하락하고 있고요. 188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가 됐던 종목은 SFA인데요. 7910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사신 가격이 37,500원입니다. 3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최근 3거래일간 주가가 15%나 급등을 해서 참 잘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께 주식 투자를 배웠다고 하죠. 아버지는 길게 한 1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성향이시고 이분께서는 1년 정도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목표가는 아버지께서 정해주셨다고요. 6만 원에서 팔라 하셨나 본데요.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예. 보니까 이제 가치 투자의 그 대가이신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아드님도 아마 가치 투자를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90년도에 처음 주식을 입문할 때 그때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친절한 상담 처음에 할 때 어떤 분이 그 학자금 말고 그 용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종목에 100% 그리고 이제 가치가 굉장히 우량하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셔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와 똑같았습니다. 1990년도에 대학 입학 때 그 입학 장학금을 받은 돈 200만 원으로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종목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알미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갔다가 거의 반토막에 정리를 하고 그 뒤로는 약 20년 동안 이제 가치 투자를 연구를 했는데요. 예. SFA 괜찮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6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면은 어떨까 하고 물어보셨는데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목표 주가는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37,000원이면은 한번 눌림목이 오고 매수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3일 동안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해 있는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코스닥 종목에 510선을 순식간에 넘었고 그리고 500선을 넘어가면서 한 4개월 동안 그 눌림목을 받았던 그런 기술주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드디어 피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SFA 같은 경우에는 LCD 디스플레이 업종인데 회사의 내용으로 보면은 거래소의 대형주가 거의 맞먹는 그런 회사입니다. 유효율이 무려 5,000%가 넘고요. 그리고 매년 한 5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나는 회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180억 정도의 순이익이 좀 줄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정도의 회사 규모가 우량한 아주 가치적으로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가치가 우량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오를 종목에는 추가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어떤 테마에서 흐르는 종목들은 발빠르게 순환매적으로 돌려가야겠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매수 추천을 95,000에 드린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더 가볍게 그리고 순이익적으로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가 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회사 내용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밀릴 때마다 더 들어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SF 같은 경우도 지수가 하락한다고 겁을 먹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 종목은 지금 강해서 더 자신감이 있겠지만요. 추가로도 매수를 하시고 목표 주가인 6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차트의 월봉상 보면은 고점을 이미 뚫은 상태입니다. 37,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4만 원 선이 고점인데요. 4만 원 선 앞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항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차 그런 테마도 같이 고점을 뚫고 가는 종목들이 연말에 이제 속출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뚫고 가기 때문에 목표 주가 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더 가서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LCD, LED 업종은 앞으로도 이제 순환매적 차원으로 보나 아니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끌고 가셔도 더 큰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FA 봤고요. 자, 이번에는 플렉스컴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98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사신 가격이 6,600원 5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천에 사는 주식 초보입니다. 10개월째 보유 중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네, 태블릿 PC죠. 갤럭시 탭 출시를 앞두고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갤럭시 탭의 출시가 미뤄지면서 단기간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플렉스컴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상담을 좀 받아보죠. 예. 예, 매수가 6,600원에 50%면은 물량이 지금 초기부터 한 번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10개월을 보유하셨으면은 그 전에 이미 고점에 물량을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한 4,000원 선, 4,000원 중후반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아마 추가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더 추가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이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말씀드린 이제 DTS 시스템이라든가 얼마 전에 추천드린 뭐 KH 바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 3, 4개월 동안 회사는 좋지만은 조정을 꾸준히 보인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면은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더군다나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도 맞기 때문에요. 그 어느 정도는 회사가 내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는가만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아주 연말까지는 크게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길게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율이 1000%가 넘는 회사고요. 2008년도에 70억 정도 그리고 2009년도에 94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그 회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약간은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마다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4,000원대에는 한 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데요. 6,600원이면 매수 단가 거의 뭐 6,100원이면은 한 500원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6,000원, 6,500원 정도를 뚫고 넘어가서 한 7,000원 선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7,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아봐도 괜찮겠습니다. 예, 플렉스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수 앱지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이 67님께서 사셨고요. 15,247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래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보면 좋을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10% 정도 가지고 계시대요. 예. 예, 그 바이오주죠. 이런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마크로젠 같은 경우 그런 회사가 같은 흐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그 어느 정도 희귀병 항체 치료인 그 어느 정도 특허 전문적으로 이런 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는 천식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미국에서 특허적으로 20년 동안 독보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회사는 아닙니다. 3년 연속 적자고 크게 이렇게 유보율을 갖고 있지 않은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바닥권 차트 모습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한 17,000원까지 잡아도 무난해 보입니다. 17,000원까지 홀딩하시기도 무난해 보이고 회사 내용과 상관없이 지금 코스닥 종목이고 흐름이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과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는 NK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NK를 사신 분은 규민아부지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9,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증시 전략을 보고 나서 사서 이익 중입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오늘 NK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NK 역시 오늘 갭상승 출발한 이후로 9%나 급등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 박사님, 예. NK는 얼마나 더 들고 가볼까요? 예, 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재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뜻 상담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가스 폭발과 이어서 이제 이런 LPD 쪽으로 이런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앞 고점은 뚫은 상태이고 9,000원 그 중후반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14,000원까지 약 50% 정도 수익이 나셨는데 여기서 멈출 리는 없다고 보이지고요. 지금 9% 정도 상한가는 못 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자동차 부품업체이고 그 정책적인 흐름과도 맞기 때문에요. 더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어차피 월봉으로 보시면은 한 2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보이시고요. 22,000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한 22,000원까지 간 다음에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겠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를 뚫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2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NK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사신 분은 6340님이시고요. 매수한 가격이 26만 3천 원이시고 비중이 40% 정도로 비교적 비중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4% 가까이 급락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에 오늘장 가장 많이 하락하는 업종이기도 한데 오늘의 조정이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럴 때는요. 그 차트 기술적 분석에 연연을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 분석, 회사 내용이 괜찮은가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홀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라고 하시더라도 한 20% 내지 30% 정도를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현대모비스 저번에도 한번 상담해 드렸었는데 일단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순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배에서 10배 이상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연말이라든가 향후 내년까지도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운송 장비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과 맞물려서 지금 거래소 종목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고점에 26만 원 선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24만 원 선이니까 매수 가격 대비는 굉장히 조정을 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26만 원 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점이긴 하지만요. 어차피 내려오면은 24만 원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온다면 23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더 에너지가 더 수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24만 원 선에 지금 24만 6천 원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고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은 23만 원 선에 매수를 한 번 더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한 3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신 다음에 홀딩을 하고 가져가시면요. 이런 종목들은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고요. 유불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회사 순이익도 조 단위로 나눈 회사이기 때문에요. 4분기 그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내년에 실적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주가 상승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시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금 관련주죠. 한성 엘컴텍이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4,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390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4,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9월 초쯤이었죠. 3,300원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 2달 동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4,200원 선이고요. 매수한 가격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네. 4,500원에 30%를 매수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었을 텐데 예. 무난하게 그 매수 단가는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앞에 4,500원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 앞에 그 코스닥이 크게 하락하기 전인 그런 박스권 가격. 저도 예전에 한번 한 2, 3개월 전에 코스닥 종목을 요 가격대, 이 흐름에서 한번 한 두세 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 아리아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 우량한 종목들. 차트상 더 빠질 게 없을 것으로 보였었는데 여기서 한 달 정도를 더 그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줄기차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수의 반등과 더불어서 그 하락하기 전에 이 박스권 정도는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바로 회복하는 종목들은 그 박스권인 그 수렴 구간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4,500원 선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매수한 단가 거의 4,200원이니까 한 300원 정도만 더 오르면 되는데 충분히 4,500원 갈 수 있고요.
거기에 좀 아쉬운 거는 3,300원 바닥을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셨으면 오히려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현재라도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데요. 30%니까 한 30% 정도를 추가로 3,3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도 됐는데 매수를 안 하셨으니까 한 수 없이 이제 4,500원 선까지는 쉽게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4,500원서부터 목표 주가를 갖고 간다면은 5,500원 내지는 그러니까 5,000원대까지 한 2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동양강철을 보겠습니다. 동양강철 사신 분은 8598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고 4,57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언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5,800원대니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증권사의 중복 추천을 받으면서 최근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양강철 좀 봐주세요. 예, 동양강철 오랜만에 이제 거래소 종목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제철주 테마도 한때 이제 많이 그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국 주철 가게라든가 이런 홀딩스 코스티 홀딩스가 그 지주회사 이 제철회사 쪽으로 이제 추천해드려서 지금 물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그 테마 흐름과 맞게 종목군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은 9월달 중순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가 거래량도 거의 실리고 있지 않다가 9월 중순 이후부터 제철주 이런 중국 관련주가 수혜주다 이렇게 형식이 불어나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매수가가 4,500원이면은 굉장히 매수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잘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가격이 5,800원이니까 수익도 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철주의 대형주,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급등을 한 이후에 앞으로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익이면 5,8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붙는 쪽 코스닥의 LED, LCD라든가 반도체 업종 쪽으로 종목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그쪽으로 다시 수익률 게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종목 상담을 종목을 전환해서 수익 종목으로 바꾸시기를 이렇게 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433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대한전선을 부탁드려요. 반토막 정리하고 20% 유증을 받았는데요. 조언이 간절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배 박사님, 예.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이렇게 안 좋은 회사는 아닌데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 같은 경우 유상 증자를 하거나 무상은 물론 호재인데요. 유상 증자 같은 경우는 악재죠. 그 대한해운이라든가 이런 게 그 유상 증자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는 완전히 바닥선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6,000원선이면은 어느 정도는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한 7,000원 내지는 8,000원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한 8,000원선까지는 가져가서 그 나머지 종목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게임에 들어선 코스닥 쪽으로 다시 만회를 한다면 충분히 대한전선에서 손해본 것도 만회를 하고 내년쯤에는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백찬수 배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상승에서 하락 반전한 이후에 현재 1%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8포인트 내린 1883선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900선을 하루 만에 내주면서 나흘 만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고는 있지만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조 2천 계약 이상을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90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매도폭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일제히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장은 코스피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강세고요. 5포인트 상승한 51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 아파트 단지 같은 방범, 편의시설을 갖춘 신개념 저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 휴먼타운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암사동 서원마을, 성북동 선유골, 인수동 능안골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 3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 휴먼타운은 기존 저층 주택이 가진 장점에 주차장, 폐쇄회로 TV, 경로당, 어린이집, 공원 등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시켜 설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신개념 저층 단지를 오는 2014년까지 40곳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 한도 대출이 은행의 입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금리로 시중은행에 배정한 총액 한도 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의 대출금리는 6% 이상으로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이상 웃돌았습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 말 1970억 원이던 총액 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 9,019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대출이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 잔액을 추월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카드론 대출 잔액은 14조 1천억 원으로 현금 서비스 대출 잔액인 12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같은 달 현재 현금 서비스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3.3% 증가한 반면 카드론 대출 잔액은 지난해보다 24%나 늘어 최근 카드론 대출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난방기구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이달 들어 판매된 전기요와 전기 매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7%와 68% 증가했습니다. G마켓에서도 이달 8일부터 14일 일주일 동안 전기장판과 전기 매트, 핫팩을 포함한 난방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빨리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고객이 늘자 유통업체들도 발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거래일보다 19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 하락이고요. 1881선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5포인트 상승, 반대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515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HNBS의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